카페. 좋은 소식이 있다더니 뭐야?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로또만큼 좋은 소식이야. 우리 결혼 땡길 수 있게 됐어. 결혼을 땡길 수 있다고? 어떻게? 솔직히 집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결혼 땡길 수 있잖아. 엄마가 우리 전셋집 해준대. 나 장가 보낼 때 주려고 모은 돈 있다 하더라고. 어때, 기쁘지? 그래. 원래는 알아서들 하라고 하셨다 하지 않았어? 그건 그냥 해본 소리였고 원래 있었대. 엄마도 이런 돈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괜히 걱정했네. 어때? 진짜 좋은 소식이지?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감사하지. 근데 우리 집 사려고 했잖아. 그래서 결혼 좀 미룬 거고. 나도 안 그래도 그거랑 관련해서 말할 거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야 엄마가 해준 전셋집에서 돈 모으면 되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매매는 어렵잖아. 요즘 그리고 신혼집 월세로도 시작하는 경우 많대. 우리 정도면 평균 이상이지. 엄마가 특별히 보태주는 거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알지? 뭘 알아? 내가 집해왔으니까 너가 혼수해야 되는 거. 원래 그렇잖아. 남자가 집해오면 여자는 혼수해오는 거. 원래 우리 둘이 반반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특별히 도와준 거잖아. 그러니 너도 반은 못 보태도 그에 상응하는 걸 해야지. 물론 어머니가 전셋집 해준다면 내가 혼수해 가야지.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나한테 방법이 있는데 그 서울에 아파트 하나가 걱정 마. 엄마가 집도 이미 알아봤대. 아 그리고 무슨 서울이야.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됐구나. 벌써? 집은 우리가 상의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알아보셨는데? 내 회사에서 가까운 데로. 평수는 20평대고 좀 낡긴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살만하다고 하더라고. 오빠 회사에서 가까운데? 그럼 내 회사랑은 멀 거 아니야. 오빠 회사랑 내 회사랑 정반대 위치에 있는데. 우리 신혼집 중간 위치에서 구하기로 했잖아. 내가 너무 먼데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적잖이 들 텐데. 나한테 말도 없이 정하는 게 어딨어. 그렇긴 한데 일단 엄마가 지불해 주시는 거고 그럼 돈 낸 쪽 편의를 더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엄마가 그러던데 어차피 여자는 결혼하면 얼마 안 있다가 회사 관둔다고. 우리도 아기 계획이 있잖아. 아기 낳으면 아무래도 엄마 손이 더 많이 걸 텐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회사 쪽에 있는 집을 구하는 게 좋지. 굳이 중간으로 옮길 필요는 없어. 그리고 우리 둘 중간 위치면 분당 정도로 알아봐야 되는데 거긴 너무 비싸. 그렇다고 너네 회사 쪽은 땅값이 더 비싸고 차라리 내 쪽이 집 구하기 좋다니까.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아무튼 알아본 데 있고 이미 가계약금도 엄마가 걸어놨대. 모레 정도에 같이 가보고 계약하자고. 그렇게 빨리? 너무 나랑 상의를 안 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집 해주는 것도 오늘 말했으면서 거기 가계약금까지 넣었으면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가계약이니 아직 확정은 아니지.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다른 애로 하든가 해. 일단 그 아파트 조건이 너무 좋아서 가계약 건 거니까. 괜히 고민한답시고 우물쭈물했다 다른 사람이 사가면 어떡해. 그럼 우리만 손해아니야? 거기가 융자도 없고 전에 살던 사람들도 신혼부부라서 집 상태도 괜찮대. 그 전에 나랑 상의를 하지 그랬어. 나한텐 그런 소리 일절 없었잖아. 나도 어제 통보받았는데 어떡해. 그리고 엄마 말이 원래 신혼집은 남자 쪽 부모님이 해주는 거래. 그리고 상의하고 말게 뭐가 있어? 너 입장에선 집이 공짜로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절차란 게 있으니까. 우리 둘이 살 집인데 어머니 혼자 집을 정하시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너 도달지 말고 그냥 엄마 하자는 대로 해. 원래 돈 준 사람 말 들어야 되는 거야. 난 오히려 엄마가 알아서 해주니까 맘 편하고 좋던데. 집 구하는 게 좀 골치 아파. 그걸 엄마가 다 해준다는 거 아니야. 우린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오빠도 너무 어머니께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도 결혼하는데 알아서 해결해야지. 에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 좋지. 아무튼 모레 같이 가보자고. 불만 있어도 가서 말해. 알았지? 설마 어머니도 같이 가시는 거야? 당연하지. 돈을 엄마가 내는데. 그럼 불만 있어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잖아. 오빠랑 나랑 둘이 가면 안 돼? 에이, 무슨 소리라고 있어.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엄마가 직접 너 마음에 안 들면 가계약 취소하고 다른 데로 해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봐. 나 배고프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집 얻은 김에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우리 그동안 결혼 자금이니 뭐니 해서 돈 아꼈잖아. 맨날 싼 데 가서 먹고. 좀 제대로 된 거 먹자고. 이 옆에 한우구이집 있던데 거기로 가자. 먼저 시동 걸고 있을 테니까 빈컵 반납하고 와. 신났네 아주. 난 어째 찝찝한데. 물론 전셋집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가게 예약 벌써부터 하신 것도 그렇고 오빠 회사 근처에 구하신 것도 그렇고 난 회사 오래 다닐 생각인데 너무 내 입장을 고려 안 하신 거 아니야? 오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네. 아, 일단 모레 집 봐보자. 싸보다 괜찮을 수 있으니까. 모레 신혼집. 어때? 둘이 살기 딱 좋지? 근데 아파트가 많이 낡은 것 같은데. 낡긴 뭐가 낡어. 하여튼 요즘 애들은 너무 곱게 자라서 문제라니까. 원래 신혼집은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아파트도 구하기 쉬운 줄 아니. 부모 도움 못 받는 애들은 어디 원룸이나 빌라 같은 데서 시작해. 그거보다 훨 낫지 않니? 그래, 이 정도면 괜찮네. 도배나 장판 새로 하고 새 가구랑 새 가전으로 채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여기로 계약해. 이미 가계약금 100만 원이나 넣어놨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니. 돈 아깝게 그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근데 여기서 제 회사까지 편도만 해도 차로 2시간이나 걸려요.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여기보다 조금만 더 위로 가도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랑 오빠 출근하기에도. 그래서 내가 신경 써서 골라준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니? 가계약까지 있는데 물으라는 거야 지금? 이 정도면 대체 뭘 자꾸 투덜거려. 엄마가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말이다. 아무리 요새 며느리가 예전과 다르대지만 아파트까지 해주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니? 내가 아무리 편하게 대하라고는 했지만 너무 편하게 대한다.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너무 버릇없었어.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못해. 아니, 난 그냥... 어머니, 마음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어쨌든 저랑 오빠랑 같이 살 집이니 저도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어머니 듣기엔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사과드릴게요. 그래도 이 인정은 빠르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나 이번엔 특별히 넘어가마. 그렇지만 다음부터 말 좀 조심하렴. 아무리 솔직한 게 좋다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신혼집을 해주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럼 쓰나. 그럼 이 집으로 하는 거다. 바로 부동산 가자고. 여기가 또 공실이라 니들 짐 옮기기에도 좋아. 그리고 채광 봐라. 아주 볕이 잘 뜨네. 사람이 햇볕을 잘 쐬야 건강해지는 거거든. 맞아. 엄마한테 맡기길 잘했다니까. 바로 계약하러 가죠. 응, 그럼 내가 중개인한테 연락할게.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전셋집 해주신다는데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는 티낼 수도 없고. 솔직히 1억 전셋집이면 오빠랑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돈 좀만 더 보태면 컨디션은 괜찮은 아파트들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에이, 결혼 전부터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지. 그날 저녁, 사안. 표정이 내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집 때문에 그래? 난 직접 보니까 더 좋던데. 중개인 말대로 딱 신혼부부 살기 좋은 사이즈잖아. 집주인도 되게 착해 보이고 느낌이 좋던데? 아니, 그건 그런데 그래도 내 회사랑 거리도 멀고 여러모로 좀 걸려서. 야, 직접 내비 찍어보니까 편도 2시간까지는 안 걸리던데. 정확히 하면 한 1시간 30분 걸리던데? 그 정도면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왔다 갔다 3시간인데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라고? 누가 출퇴근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빨리 집에서 쉬고 싶지.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내가 집에 일찍 들어오니까 저녁도 내가 차리고 집안일도 내가 좀 더 하면 되잖아. 그럼 괜찮지 않아? 오빠가 직접 저녁도 차리고 집안일도 더 한다고? 언제는 집안일 반반 하자더니? 아이, 그건 거리가 중간일 때 얘기고. 당연히 내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으니까 난 그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래. 뭐야? 설마 내가 그 정도 생각도 안 하는 줄 알았어? 서운하다. 엄마도 너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된다고. 어머니도 그러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라. 엄마가 전세지까지 해주는데 너 눈치까지 봐야 돼. 아까도 엄마 좀 서운한 눈치더라. 너가 너무 불만을 얘기하니까 충분히 좋게 돌려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아니, 난 계약하기 직전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지. 그래도 큰돈 들여서 집 해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지. 아무튼 나도 너 편히 봐줄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이제 계약도 다 했고 입주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엎을 순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 난 너가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감사하지. 감사하지 않단 건 아니야. 근데 별로 안 감사해 보여. 나도 살짝 기분 상하더라. 물론 일이 급하게 정해졌으니 당황스러운 마음은 이해하는데 너무 티내지 마. 엄마한테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겠어. 너도 알지? 우리 엄마 힘들게 산 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부터 식당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나 대학까지 보내놓은 거. 그 와중에 내 결혼 자금까지 모아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럼 당연히 감사하지. 알았어. 나도 너무 내 감정만 신경 썼나 보네. 다음엔 신경 쓸게. 그래, 신경 좀 써. 엄마가 너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 아까도 너 표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어머니가? 어머니까지 걱정하실 줄은 몰랐네. 당연히 걱정하지. 다음부턴 잘해. 아, 맞다. 엄마가 너 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 괜찮지? 뭐, 이제 가족 될 사이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그럴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 다 왔다. 내려. 그리고 상견례 날짜도 아버님, 어머님 괜찮은 날짜로 잡고. 응, 알았어. 아무래도 곧 추석 연휴라 연휴는 끝나고 상견례 하는 게 서로 부담 덜할 것 같네. 그래, 그럼. 나도 집 도착하면 연락할게. 조심히 가. 1시간 후, 집.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니 아파트 평도 괜찮고, 돈 모으긴 저값에 보이네. 거리 먼 것도 오빠가 집안일 더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 일단 해보자. 해보고 너무 멀다 싶으면 그때 해결하지 뭐. 그래도 해주시는 게 어디야. 아까 내가 너무 불만 티냈나 보네. 응? 어머니한테 그새 카톡이 와 있었네? 효미야, 집에는 잘 들어갔니? 아까 밥을 너무 못 먹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구나.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셨어요? 저도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밥 든든히 챙겨 먹었어요. 그래, 그렇다면야 다행이고. 저기, 다름이 아니라, 혼수는 어떻게 할 참이니? 이제 집도 구했으니 혼수도 슬슬 구해야 될 거 아니니? 혼수요? 그건 오빠랑 같이 구해보려고요. 안 그래도 집이 구해져서 얼른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욱이랑? 설마 재욱이 돈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 내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제 돈으로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집 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같이 쓸 거니까 오빠 의견도 중요해서요. 재욱인 살림살이 잘 몰라. 그리고 남자가 그런데 들락거리면 복 나간다? 그냥 나랑 가는 건 어떠니? 어머니랑요? 그래, 내가 싸고 품질 좋게 가정가구 살 수 있는 법 알거든. 그러니까 같이 가자꾸나. 이제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사오는 거보다 나 통해서 싸게 사는 게 낫잖니. 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사면 훨씬 싸지거든. 말 나왔으니 내일 보는 건 어떠니? 내일이요? 내일 별일 없지? 그럼 11시에 내 집으로 차 끌고 오렴. 집 근처에 가구 단지도 있고 전자제품 매장도 큰 거 하나 있거든. 거기서 싹 다 해결하자꾸나.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마. 네. 내일 그럼 뵐게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으시네. 내일 좀 묻지도 않으시고. 오빠랑 같이 알아보거나 엄마랑 같이 알아보는 게 편한데. 그래도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안 된다 하기도 그렇고. 오늘 사이 서먹해진 것도 있으니까 내일 잘 풀어보자. 그래도 괜찮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나한테도 좋은 거지 뭐.
좋게 좋게 생각하자. 결혼 전에 웬만하면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낫다고 결혼한 친구들이 그랬잖아. 우리 좋으라고 집도 마련해 주시고 혼수도 같이 알아봐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 다음 날 매장. 저는 이 모델을 생각했거든요. 이게 가격에 비해서 기능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난다고 해서. 지금 이 200만 원짜리 냉장고 말하는 거니? 네. 먼저 결혼한 친구들도 이 모델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아이 무슨 혼수를 이런 싸구려 냉장고를 사와. 부모님이 그러라고 하시든 혼수 최대한 아끼라고?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별말 안 하셨고 순수한 제 의견이에요. 그럼 더 큰일이구나. 예비 신랑이 집까지 해왔는데 너는 싸구려 혼수로 퉁치겠다? 요즘 애들 영악하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내가 너 일을 가봐같이 온 거다. 분명히 돈 아낄 것 같아서 이런 싸구려 혼수 해올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 1억짜리 전세집에 이런 혼수가 가당키네 아니.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야지. 저 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최고급이요? 어머니 저희 그렇게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니고 집에 있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본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요. 돈 아끼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니네 둘이 힘 합쳐서 신혼집 마련하고 혼수 마련하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집을 해줬잖니. 그러니까 너도 그에 상응하는 혼수를 해와야지. 그리고 가정가구는 무조건 가격이 비싼 거래야 좋아. 네가 살림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꾸나. 진짜 곤란하네. 어제는 싸게 잘 살 수 있는데 안다 하셨으면서 계속 비싼 것만 보시고 딱히 할인해 줄 수 있는 인맥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나 혼수 어떻게 사는지 훈수 두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잘 거절할 거 그랬어. 진짜 불편해 죽겠네. 2시간 후 일식당. 여기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거든. 하도 친구들이 자기 딸이 생일날 여기 데려왔다고 자랑질을 하는 바람에 아들이 또 엄마한테 그런 살가운 짓은 안 하지 않니? 나도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 그런 데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그러셨어요? 여기 한 사람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식당인데 아들한테 사달라고 안 하시고 왜 며느리한테 사달라고 하시는지.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왜? 식사값이 비싸서 그러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봐도 얼굴에 그렇게 쓰여있구만. 아니 나 공짜로 밥 얻어 먹는 것도 아니고 신혼집을 해줬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나는 내가 먼저 얘기 안 해도 너가 알아서 나 대접해줄 줄 알았다. 어제 만나기로 했을 때 이미 식당 같은 건 예약해놨을 줄 알았어. 어제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해서요. 저녁 때 혼수 보러 가자고 말씀하셔서 저도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도 준비하려면 다 준비하게 돼 있다. 어쨌든 표정 좀 풀어라. 1억씩이나 지원해줬는데 20만 원어치 식사 대접하는 게 뭐 그리 부담되는 일이라고. 이 정도는 당연히 대접해야지. 요즘 직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안 그랬니? 네, 그건 정말 감사하죠. 나도 안 감사한 얼굴이다. 하여튼 요즘 애들이랑 감사할 줄을 모른다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은 계속 고맙다고 하던데. 야, 나 C코스 시킨다. 얘 집에서 제일 비싼 코스 먹을 자격은 되지 내가? 그럼요. 맛있게 드세요. C코스면 20만 원 가까이인데. 이런 곳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온 적도 없는데 괜히 속상하네. 그날 저녁 집. 하루 종일 어머니 쫓아다니느라 종아리가 탱탱 부었네. 간신히 오늘 계약은 안 하는 걸로 하긴 했지만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혼수 사면 거의 1억은 넘게 들 것 같은데. 집은 1억짜리 전세집인데 무슨 가정가구를 그렇게 최고급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네. 가격이 좀 부담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도 본인이 집 해줬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정말.
오빠랑 상의해 볼까? 오빠, 뭐 해? 나 유튜브 보고 있는데 왜? 아니, 오늘 어머니랑 같이 혼수 보고 왔잖아. 어머니가 가격대를 너무 높게 잡으셨어.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운 가전가구까지는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권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좀 부담되는데 어머니한테 제대로 거절도 못하겠고 해서 오빠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근데 엄마 말도 맞지 않아? 이왕 결혼한 김에 좋은 가전가구 사야지. 안 그러면 언제 사? 엄마가 그러는데 그렇게 돈을 써야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집 해줬잖아. 그래서 우리 부담도 덜었는데 그 정도는 너가 부담해야지. 그래도 거의 혼수만 해도 1억 가까이 들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럼 된 거 아니야? 뭘? 반반 결혼하고 싶다고 너가 먼저 그랬잖아.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너가 그 정도로 해오면 반반 결혼이네. 그리고 원래 우리 결혼 예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래도 전셋집에 이만한 고급 가전가구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가전가구 오래 쓸 건데 좋은 거 사면 좋지. 난 엄마 말이 무조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집까지 사주셨는데 그 정도 의견은 낼 수 있지. 오빠랑도 말이 안 통하네. 오빤 그저 어머니가 집 해준 것만으로 어머니 말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는 주의네. 솔직히 어머니가 대주신 거지 본인도 나간 것도 아니면서 이럴 때 내 사정 이해해주면 좀 좋아. 무조건 어머니 말이 맞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결혼을 굳이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드네. 연애한 기간이 아까워서 웬만하면 그냥 참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정도가 점점 지나치잖아. 모레부터 연휴니까 연휴 기간 동안 고민 좀 해야겠다. 모레 부모님 집. 아유, 우리 효미 결혼하기 전 마지막 명절인데 더 푹 쉬어야지.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양가 부모님 생기느라 정신없을 거야. 엄마도 시집 오고 나서 첫 명절이 제일 정신없었어. 그래도 요즘은 제사도 안 지내고 하니까 좀 낫지 않을까? 그러게? 사돈댁 제사 지내니? 제사 안 지내면 훨씬 수월하긴 할 텐데. 오빠 말 들었을 때는 제사 안 지내는 것 같더라고? 명절 때도 물어보니까 어머니랑 둘이서 집에서 보낸다 하더라고. 그 시장에서 전 같은 거 사와서. 우리처럼 단란하게 보내시나 보네. 그게 좋아. 제사 지낸다 어쩐다 하면서 식구들 총집합시키는 거보단. 근데 결혼 전에 안 가봐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 땐 결혼 전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어차피 추석 끝나고 바로 상견례니까 그때 뵙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도 따로 고민할 문제가 있어서. 무슨 심각한 고민이야? 요 며칠 기분 안 좋아 보이더니.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게. 그날 저녁 전화. 오빠도 간만에 푹 쉬었겠네? 근데 우리 집엔 언제쯤 올 거야? 오빠 집을? 어제 오빠가 곧 상견례니까 그때 뵙자고 했잖아. 그건 너희 집 얘기한 거고. 엄마가 내심 서운한 눈치던데. 어떻게 예비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안 올 수 있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건너뛰고 어머니 댁은 가라는 거야? 며느리랑 사위랑 같은 위치 아니야? 그렇게 치면 오빠도 우리 집 와야지. 그건 장인어린 장모님이 불편해하실까 봐 그런 거고. 저번에 뵈니까 낯을 좀 가리시는 거 같더만. 그래서 특별히 배려해서 안 간 거야, 난. 근데 우리 엄마는 너 자주 보고 싶어 해. 게다가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당연히 인사드리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이라도 와. 내가 엄마한테 너 스스로 왔다고 말해 놓을 테니까 이럴 때 점수 따는 거다. 우리 엄마 아빠도 오빠 오는 거 은근 기다렸어. 그래도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결혼한 후엔 꼬박꼬박 찾아뵙겠다니까 그게 맞다고 하셨고. 그리고 매번 신혼집 들먹이는 거 나 통제하는 느낌 들어. 통제? 뭔 통제야, 호의를.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해결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너가 먼저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안 가서 너도 안 왔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찾아뵐게. 그리고 나랑 같이 집 가면 되겠다, 그지? 그럼 공정하지? 아니,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물론 신혼집 해준 건 감사한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됐어. 더 말해봤자 뭐해. 내일 아침 되자마자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오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여보세요? 오빠! 뭐야? 벌써 끊는 거야? 금 막혀서. 아니, 본인이 먼저 상견례 때 뵙는 게 좋겠다 했으면서 왜 말이 바뀌어? 황당하네, 정말. 다음날 아침, 부모님 집. 아이,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정말 왔어?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카톡까지 남겼잖아. 아, 내가 간다고 했잖아. 아, 그래도 명절인데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효미가 어려서 이런 걸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서 제가 본보기를 보여야죠. 제가 4살이나 많은 오빠네요. 아무튼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이건 제 선물입니다. 응? 본보기? 아, 둘이 잘 합의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이건 뭔가 햄 세트네. 잘 먹을게. 온 김에 그럼 아침 식사하고 천천히 쉬었다가. 아, 그래. 이왕 왔으니 아침 먹자. 떡만둣국 꼭 해먹으려고 했거든. 아니요, 저희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유미랑 같이 가려고 왔거든요. 대충 준비하고 나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뭐? 바로 가자고? 보아언니 사돈이 효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나 보네. 효미야, 얼른 가봐. 어른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같이 얘기라도 좀 하고 가면 좋으련만. 이왕 이렇게 왔는데. 아, 아니야. 거긴 또 사돈어른 안 계시니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다녀오렴.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상견례 때 뵐게요. 직후 하안. 왔으면 좀 이따가 가지. 엄마 아빠도 많이 당황하셨잖아. 이렇게 오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어제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 네 말대로 먼저 찾아와서 인사드렸고 또 데리러까지 왔는데 뭐가 문제야? 이걸 찾아뵌 거라고 할 수가 있어? 오빠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었어?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뭘 너무해. 결혼하기 전에 양가 어른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해주는 남편도 없거든. 심지어 집까지 해왔는데. 또 집 타령이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젠.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남들은 신혼집 마련한다고 대출 풀로 땡기고 그러느라 고생한다는데 우린 그런 걱정이 없잖아. 그럼 그런 걱정 없게 해준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 입장에선 서운할 만하지. 우리 엄마도 해줄 만큼 해줬는데도 대접 못 받는 거고.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아무튼 요새 여자들이랑 그저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안다 하지. 너도 그런 여자일 줄은 몰랐어. 아, 솔직히 나도 감사할 줄 아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 그래도 너랑 만난 기간도 있고 정도 있고 해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너도 노력이라는 거 좀 해. 지금 엄마랑 내가 하는 거에 터나 달지 말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솔직히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이러다가 도저히 너랑 결혼 못하겠다 그러면 너무 파혼당한 것도 모자라 1억짜리 집도 뺏기는 셈이야. 엄마가 특별히 너랑 나랑 공동명의로 해줬는데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솔직히 내가 내 명의로만 했어도 할 말 없는 거잖아. 그럼에도 공동명의로 해준 이유가 뭐겠어. 너도 똑같이 자식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자식된 둘이 좀 해. 종종 전화해서 안부도 좀 물어보고 딸처럼 어디 좋은 데 모시고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친구들 와이프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진행했다간 겨우 1억짜리 집 갖고 온갖 억짐 다 들어야 될 것 같아. 일단 가서 보자고. 30분 후 시댁. 인재훈이 기어코 니네 집 먼저 가게 만들어? 이러니 속이 시원하니? 어머니 오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직 결혼 전이고 오빠랑 충분히 협의해서 각자 집에서 명절 보내기로 한 거예요. 오빠도 알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저희 집 와서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고요. 뭐? 시댁 먼저 못 와서 죄송하다는 소리부터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지가 잘했다 이거네. 내 아들이 꼭두 새벽부터 장인장모집 간 것까지 내가 봐야겠니? 1억짜리 집을 내줬는데? 명절 전날부터 와서 전부 치고 청소하고 해야지. 대체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래? 직접 사돈 얼굴 본 건 아니지만 벌써 서운하다. 얼마나 딸을 버릇없이 키웠을지 뻔하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꼭 시켜야 하니?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건. 그래. 친구들 여자친구는 결혼 말 오가지 않아도
명절 때 예비시댁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같이 음식 만든다는데 너는 왜 그래? 솔직히 내가 말 안 해도 이런 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며느리한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치자. 그럼 사위한테 그런 의무는 없어? 사위는 그저 햄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와이프 데려갔다 하면 끝이야? 장인장모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는 게 사위 임무냐고. 햄 쪼가리? 그것도 비싼 거거든. 그럼 넌 선물도 안 챙겼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지불해줬으면 양손 가득 선물 정도 준비하는 게 맞지. 어쩜 저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게 만드는 줄 모르겠다. 말하면 고지고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말이 맞다고 투덜거리나 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선물 준비하기도 전에 오빠가 아침 대바람부터 집에 쳐들어왔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 하자는 대로 했어요. 집도 제 맘에 안 드는데 이왕 해주신 거니 잘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해야 된단 거니? 남 세상 많이 바뀌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가 마련한 집에서 살아주기로 해서 고맙다고까지 해야 되고 아주 며느리들만 살판 났네. 너 이럴 것 같았으면 나 집 안 해줬다. 그냥 이참에 계약 취소하자꾸나. 대체 뭐가 이뻐서 신혼집을 해주겠어? 그냥 그 돈으로 평생 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낫지. 엄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효미 얘가 아직 어려서 철없어서 그래. 얘 또 얼른 죄송하다 그래. 다른 밥에 재뿌리 쓴 거겨. 다른 밥이 맞긴 해? 1억짜리 전셋집 하나 구해놓고 온갖 억지를 다 부리는데? 어머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그 1억으로 어머니 노후 대비 잘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이게 돈 귀한 줄 모르고 집 마련하는데 땡전 한 푼 안 들인 주지? 네, 그 1억짜리 전셋집 마련하는 데는 땡전 한 푼 안 들였죠. 대신 저한테는 집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하도 아들 신혼집 장만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하고 그냥 전세나 월세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전세집에서 살다니까 어머님 그 계약한 집에서 아들이랑 사시던지 아님 취소하고 떵떵거리며 사시든지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새 집이래니. 그러게? 새 집 얘기가 왜 나와? 집이 있단 소리야? 그런 말 안 했잖아. 집 있단 소리 하기도 전에 니네 엄마가 전셋집 마련했다 해서 말 안 했지. 이미 가기야까지 했다는데. 정의를 봐서라도 새 주고 전셋집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1억짜리 전셋집 해주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나 뻥치는 거 아니냐? 내 아들보다 어린데 어떻게 집이 있어? 저 예전에 20대 때 청약 당첨된 게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집 한 채 갖고 있었고 그동안은 월세를 돌렸어요. 마침 결혼할 때 됐고 계약 기간도 거의 끝나서 거기서 신혼집 생활을 시작하는 건 어떤가 물으려고 하던 찰나에 전셋집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솔직히 거리도 그렇고 집 내부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기왕 결혼하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1억짜리 전셋집 해주면서 1억에 가까운 혼수를 요구하지 않나. 명절에 먼저 안 왔다고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아들 장인장모 집에 오게 하질 않나. 가면 갈수록 이 결혼 아닌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확실해졌네요. 여기서 그냥 없죠. 그게 뭔 소리야? 파혼을 하자고? 정말 집이 있단 소리야? 집이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안 믿을 것 같아서 여기 등기부등본 가져왔어. 확인해봐. 어디 보자. 이게 다 얼마야? 5억이 사서 지금 매매 가격 알아보니까 10억이 다 돼가네. 이 중요한 재산을 두고 왜 말을 안 했어 그동안? 난 너가 결혼하려면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놔야 되니 일 좀 늦춰야 된다 해서 너나 나나 돈 별로 없는 줄 알았잖아. 월세 계약 기간이 좀 뒤라 그 기간 맞추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나한테 말도 없이 너네 회사에서 가까운 전셋집 가계약까지 마친 건 너야. 마찬가지로 내 의견 제대로 묻지도 않고 계약까지 다 마치고 비싼 혼수 마련하게 하려고 한 건 니네 엄마고. 근데 궁금하긴 하네. 만약 내 10억짜리 집에서 살았으면 너네 엄마 10억짜리 혼수를 해다 바쳤을까? 우리 원래 반반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럼 너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이게 무슨... 근데 이제 와서 그거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이미 끝났는데. 그럼 추석 잘 보내세요. 그 뒤에 상간례도 취소됐으니 푹 쉴 수 있겠네요. 저기... 이대로 간다고? 정말 파혼하자는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래, 파혼하자고.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저기 효미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너가 그만한 재산 갖고 있는 줄 모르고 그런 거다. 네가 진작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나왔지. 내가 미안하다. 집이든 혼수든 다 편할 대로 해. 그러니까 파혼 생각은 말어라. 응? 따지고 보면 혼수 계약도 미뤘고 집 계약이야 취소하면 되는 거고 너가 손해본 건 없었니? 그래, 이제 너 뜻대로 할 테니까 이대로 결혼 준비하자. 이참에 같이 가든가. 같이 가서 떡만 두고 같이 먹고 장인 장모님 내가 드라이브 시켜드릴게. 원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네, 그게 좋겠구나. 어서 가보거라. 기다리고 계시겠다. 네가 왜 우리 부모님이 만든 떡만둣국을 얻어먹고 드라이브를 시켜드려? 남남인데? 그냥 네 엄마나 잘 챙겨. 그리고 손해본 게 없다고요? 정신적 손해는 손해가 아닌가 봐요. 마음에 안 드는 집 계약하고 나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회사까지는 어떻게 가나 걱정하고 혼수는 진짜 그렇게 고급스럽게 해야 될까 스트레스 받고 그 짧은 나날 동안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지금 이 태도 보니까 진작 집 있다고 말할까 싶다가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런 꼴 못 보고 그냥 결혼했음 평생 비슷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스트레스라니. 앞으로는 절대 스트레스 안 주마. 내가 약속한다. 그래, 만약 우리 엄마가 스트레스 줘도 내가 잘 막을게. 그럼 됐지? 내가 중간 역할 잘한다니까. 우리 알콩달콩 잘 살기로 했잖아. 겨우 실수 몇 번에 마음 돌리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별로? 오히려 이렇게 결혼 없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슴이 좀 뻥 뚫려. 그럼 잘 있어. 연락해도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뭐, 효미야! 거기 잠깐 서봐! 효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괜히 1억 가지고 유세 부렸다가 10억짜리 집을 날리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나 있을걸. 친구들이 돈 지원 안 해주는 시댁은 시댁 출급도 안 해준다 해서 허리끈 졸라매고 전세집 마련해 준 건데 그에 맞는 대접 받으려고 하다가 다 망해버렸네. 이러 어떡하면 좋아 정말.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전 남친이랑 파혼을 했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시다가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파혼하기를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아침 대바람부터 미안한 기색 없이 예비시대 가야 된다고 전 남친이 집에 찾아왔던 게 내심 마음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드셨다고도 해요. 파혼 결정을 내린 후에 전 남친과 전 남친 엄마는 저에게 시시각각으로 전화와 카톡을 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결혼만 하겠다고 하면 자기 집엔 안 와도 된다는 식으로 전 남친 엄마는 말했고 전 남친은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면서 앞으로 자기가 장인 장모님을 챙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죠. 언제는 자기 엄마가 1억짜리 전셋집 해줬다고 으스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한테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잘하겠다고 빌빌거리는 게 참 우습고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연애를 할 때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니까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예 연락처를 차단하고 선물 세트까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지금은 남남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 뒤에 저도 회사가 바빠져서 일에 매진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전 남친은 그때 그 신혼집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욕을 하면서 여기저기 소개팅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만한 친구들은 이미 어떻게 파혼했는지까지 알아서 소개해주는 걸 꺼리고 있다고 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1억을 받고 시댁에 헌신하겠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 걸 알고 저에게 남자 소개받을 생각 없냐고 묻네요. 그동안의 일도 있고 해서 당장은 누굴 소개받아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 게 버겁게 느껴지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저도 새 인연을 찾으려고요. 요새 친구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다가 상대랑 다투고 마음 다치고 이대로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쎄함이 느껴지면 그 결혼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을 깨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건 알지만 요새 하는 말처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어요? 시간적으로든 돈적으로든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